3. 다음날 아침에도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경내 청소다. 레이토는 데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종무소에서 바깥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온통 낙엽천지다. 아직 초가을인데도 이러니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벌써 맥이 빠진다. 경내가 그리 넓은 것도 아닌데 빗자루로 쓸어내도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쓸데없는 수고인 듯한 허탈함이 덮쳐들었지만 낮에 할 일은 거의 대부분이 청소라는 얘기는 처음에 치우네에게서 들었다. 석방되고 고급 호텔방에서 치우네를 만난 그 다음날 레이토는 그녀를 따라 이곳에 들어왔던 것이다. 도쿄에서 1시간 가까이 전차에 흔들린 끝에 도착한 곳은 레이토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작은 역이었다. 그 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20여 분을 더 달렸지만 정류장에 도착했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 거기서 또 한참을 걸어야 했다. 게다가 오르막길이다. 험한 산길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하이킹 코스라고 해도 될 만큼 비탈이 가파른 길이었다. 중간부터는 계단으로 바뀌었다. 한 단 한 단 철도의 침묵을 활용하고 있었다. 너무 지쳐서 잠깐 쉬고 싶다고 했다가 아직 젊은 사람이 물러 빠졌다라고 치우네에게 혼이 났다. 평소에 만판 게으름을 피우니까 그 꼴이지요. 이곳에 온 이상 우는 소리는 허락하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요. 단단히 각오하세요. 그리고 다시 발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 걸음걸이가 여간 짱짱한 게 아니었다. 뭐야 이 할매. 라고 레이토는 뒤를 쫓아가며 속으로 투덜거렸다. 계단을 다 올라서자 낡은 도리가 서 있고 그 안쪽은 평평하게 닦여 있었다. 그게 이곳? 현재 레이토가 청소를 하고 있는 월양신사 경내다. 이 신사의 유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치우네는 말했다.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지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야나기사와가의 부지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주지는 다른 곳에 소속된 분이 견무해 주시고 있지만 명목뿐이고 딱히 행사를 치르는 일은 없습니다. 경내 안쪽에 작은 신전도 있었지만 치우네에 의하면 모양새뿐이라고 한다. 당연히 세전함도 내놓지 않았다. 신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건물이 있었다. 일단 종무소라는 것인 모양이다. 단 부정류는 취급하지 않고 주인도 찍어주지 않는다. 기륭 제비조차 비치해두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치우네의 안내로 종무소 안에 들어가 보니 한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벽 쪽에는 사무책상과 줄줄이 파일이 꽂힌 캐비넷이 있었다. 그 옆이 좁기는 해도 다다미 방을 들였고 싱크대와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에어컨은 오래됐지만 별 문제 없이 작동한다고 했다. 명칭은 종무소지만 이곳은 실질적으로 경내의 관리인실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치우네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대기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경내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경내는 그 다음이지요. 관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저쪽에 있는 농나무예요. 그리고 그 뒤에 치우네는 경내 오른편의 덤불숲 안으로 데려갔던 것이다. 먼 옛날부터 그곳에 자리 잡은 농나무의 장엄함과 박력에 압도되어 레이토는 어떤 감상의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전 8시를 지날 때쯤부터 띄엄띄엄 사람들이 찾아온다. 대개는 근처의 노인들이다. 비탈진 언덕길이 꽤 길어서 산책보다는 약간 더 힘이 드는 괜찮은 운동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조깅 코스에 이곳을 끼워 넣었는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타나 숨을 헉헉거리며 신전 앞에서 합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눈에 띄었다. 구경이 목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오전 10시를 지난 다음이다. 하지만 주말이 아니고서는 1시간에 서너 명이나 찾아오면 많은 편이라고 할까? 물론 그런
손님들의 목적은 농나무다. 모양새뿐이라 복을 받기는 틀린 듯한 신전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목으로 둘러싸인 좁은 통로로 들어간다. 밤 시간과는 달리 낮에는 출입이 자유로운 것이다. 그런 만큼 못된 장난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서 레이토는 경내 청소를 하는 틈틈이 자주 순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카메라 셔터를 눌러달라는 부탁을 받는 일도 많았다. 그럴 때는 친절하게 응해주라는 치우네의 지시가 있었다. 그것도 업무 중 하나인 모양이다. 정오가 되기 조금 전 레이토가 신전 앞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건네었다. 얼굴을 들자 둥근 테 안경을 쓴 젊은 여자가 다가오는 참이었다. 두툼한 바카의 청바지라는 산길을 걷기에 적합한 차림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또래로 보이는 여자 2명이 서 있었다. 10여 분 전에 그녀들이 경내에 온 것은 레이토도 알고 있었다. 기원을 드리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여자가 물었다. 기원요? 저기 농나무.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덤불숲 안쪽을 가리켰다. 아, 하고 레이토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 동굴이라서 나무 옆으로 돌아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분씩 차례대로 해주세요. 방법은요? 레이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딱히 정해진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자가 눈을 껌뻑거렸다. 다들 알아서 적당히 하십니다. 적당히? 여자가 의아한 듯 미간을 좁혔다. 네, 라고 레이토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여자는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적당히 해도 된대. 라는 말에 에이 그런 거야? 라고 실망감 섞인 반응이 돌아왔다. 기대에 어긋난 건 미안하지만 내 탓이 아니에요.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레이토는 작업을 계속했다. 거의 날마다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다. 농나무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에 따라 말투는 다르지만 대략 질문의 의미는 그런 것이었다. 며칠 전에는 뭘 어떻게 착각했는지 축원을 올렸으면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라고 물어보는 여자도 있었다. 그런 전설이 언제쯤 생겼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치우네는 말했다. 월양신사의 농나무의 소원을 빌면 이윽고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 지역 사람들만의 구전이었지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영원한 파워스폿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덕분에 별 볼거리도 없는 변두리 시골인데 또 휴일이면 찾아오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는 얘기였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낙서입니다. 농나무 기둥에 소원을 써 넣으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헛소문이 퍼졌을 때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잠깐만 눈을 떼면 여기저기에 낙서를 해요. 주의하라는 벽보도 붙이고 간판도 세워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경비원을 고용했을 정도예요. 지울 수 있는 낙서는 그나마 낫지만 조각도로 나무의 기둥을 파내려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천만다행으로 미연에 막았지만 그때는 경찰서에 연락해서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상주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치우네는 말했다. 그동안 낮 시간의 관리는 정년 퇴직한 지인분께 부탁했었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겹다고 석 달 전쯤에 사퇴하셨다. 별 수 없이 내가 직접 맡았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고 밤낮으로 일하는 건 몸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대신 맡아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걱정하던 참에 마침 그쪽 얘기를 듣게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레이토에게 이곳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라는 얘기였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만했지만 치훈의 설명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 지인에게는 낮 시간에 관리를 맡겼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퇴한 뒤로는 치훈애가 낮이고 밤이고 일했다는 것이다. 레이토가 그 점을 물어보자 마침 좋은 질문이라는 듯 치훈애는 크게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중요한 건 바로 그 점이에요. 그쪽에게는 단순히 관리인의 일만 부탁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둘째지요. 그쪽에게 명하려는 것은 밤시간의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농나무 파수꾼의 참된 임무입니다. 신전 청소를 마치고 종무소로 돌아가려던 참에 레이토는 발을 멈췄다. 어떤 여자가 석등롱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자그마한 얼굴에 큼직한 눈. 어젯밤에 본 그 여자가 틀림없었다. 희꾸무레하다고 생각했던 파카는 실제로 옅은 핑크색이었다. 그녀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레이토에게 다가왔다. 이곳 관리자분이죠? 관리자라는 말을 레이토는 머릿속에서 곱씹었다. 자신의 위치를 그런 식으로 인식한 적은 없었지만 듣고 보니 그게 딱 적합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뭐 그렇긴 한데 무슨 일이십니까? 어젯밤 늦게 여기에 어떤 아가씨가 왔었죠? 예. 사지 얘기인 것이리라 굳이 감출 것도 없다는 생각에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여기서 뭘 한 거예요? 뭘 했냐니? 그게 레이토는 경내 안쪽을 쳐다보고 다시 여자에게 얼굴을 돌렸다. 그야 기념을 했겠지요. 여자가 미간을 좁혔다. 그 밤늦은 시간에? 어젯밤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야간 기념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약제로 하는 거. 그거 낮에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자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다. 여기 관리자라면서요. 그렇긴 한데 채용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견습생 같은 거여서.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레이토의 장모 차림을 훑어보았다. 그 사람은 뭘 빌었어요? 그 사람이라뇨?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아저씨. 사지씨 말입니까? 맞아요. 라고 여자는 부르퉁한 얼굴로 턱을 당겼다. 그건 나도 모르죠. 어떤 소원을 빌든 그 사람 마음대로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레이토는 다시 여자를 쳐다보았다. 아니 그보다 누구세요? 사지씨하고 아는 사이예요?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대답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뭔가 귀찮은 일에 휘말리겠구나 라고 레이토는 짐작했다. 괜히 끼어들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슬쩍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뜨려고 하자 여자가 딸이에요 라고 불쑥 말했다. 나 그 아저씨의 사지 도시아키 씨의 딸이에요. 레이토는 눈을 끔뻑거리며 새삼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이쪽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기가 센 인상이지만 상당히 미인이기는 하다. 별로 닮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보았다. 그녀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거기서 카드 한 장을 빼내 레이토 쪽으로 다가와 확인해 보시든지 라고 말하며 쓱 내보였다. 그거는 어딘가의 회원증이었다. 사지유미라는 서명이 있었다. 사지유미 씨? 네, 라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뭐 믿어드리는 거야 괜찮지만 그렇다면 얘기해봐요. 우리 아빠가 여기서 뭘 한 거예요? 글쎄 기념을 했다니까요.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레이토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꼬박꼬박 대답해줘야 하는 게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어떤 소원을 빌었던 거냐고요.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냥 준비만 해주는 것뿐이고 기념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정해져 있어요. 뭘 빌었는지 알고 싶으면 댁이 직접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사지유미라는 여자가 뭔가 더 얘기하려다 말고 답답함을 꾹 참는 듯 입술을 깨물더니 획 발길을 돌려 가버렸다. 아빠한테 물어볼 수 있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겠냐. 가녀린 등짝이 그렇게 투덜거리는 것처럼 보였다.